양파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훌륭한 채소죠. 샐러드, 볶음 요리, 어디에나 찰떡궁합입니다. 하지만 이 양파가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화불량, 영양소 흡수 저하, 심지어 위장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부글거리는 속쓰림이나 영양소 흡수가 안 돼서 피로감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새 차에 잘못된 연료를 넣어 엔진이 고장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양파와 상극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개하는 조합을 피한다면 소화 불량을 줄이고 양파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 양파의 특정 성분이 다른 음식과 상호작용하면 소화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양파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영상을 넘긴다면 매일 먹는 음식이 소화계를 망가뜨리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꿀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꿀은 항균 작용도 있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양파와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파에는 휘발성 유황 성분이 있는데 이게 꿀의 특정 효소와 만나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합은 위장에서 복부 팽만감이나 위경련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2020년 국제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유황 성분과 효소의 상호작용은 위장 점막을 자극해 소화 효율을 2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확률이 높아지죠. 원장님, 예전에 양파랑 꿀을 같이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증상 없이 지나갈 수도 있죠. 보통 소화력이 강하거나 섭취량이 적어서 증상이 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단기적으로 몇 번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매일 양파와 꿀을 조합해서 먹는다면 장기적으로 위장 점막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작은 돌멩이가 차바퀴에 끼어도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타이어가 망가지는 것과 같죠. 그러니 양파즙에 꿀을 타서 마시는 습관, 오늘부터 멈추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양파와 우유. 그다지 큰 문제 없는 조합 같죠? 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침에 양파가 많이 들어있는 샐러드를 먹고 우유 한 잔을 마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요. 문제는 양파의 유황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 특히 카제인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2022년 한국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양파와 우유의 조합은 소화 효율을 약 15% 떨어뜨리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위나 장에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장에서 지속적으로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장내 가스가 쌓여 속이 부글부글하면서 배가 빵빵하게 되는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에 가스가 많이 차면 당연히 배에만 있지 않고 수시로 방귀가 나오는 현상이 생기겠죠.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것 역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람들과 만남이 잦은 분들에게는 결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마치 배수구에 기름과 찌꺼기가 쌓여 물이 안 내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찌꺼기가 부패하며 악취를 유발하는 가스를 만들어내고 정작 배수관이 막혀 물은 안 내려가는 현상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우유랑 양파를 함께 몇 번 먹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나쁜 행동이라도 가볍게 몇 번 하였다거나 단기로 그친다면 건강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죠. 즉, 양과 빈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양파와 우유의 조합, 특히 많은 양을 자주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장에는 수많은 박테리아가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음식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1차적으로 분해하지만 결국 대장까지 음식물이 도달하면 장내 미생물이 나머지를 처리하는 식이죠. 그런데 이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장내 미생물 중에 유익한 균들은 줄어들고 유해한 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각한 장질환인 염증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질병에서 이런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자주 관찰됩니다. 이런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증가하는 현상은 수없이 많이 관찰됩니다. 몇 번 먹었더니 문제 없는데 생각하고 이런 조합의 음식을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파가 많이 들어있는 샐러드를 먹은 직후라면 우유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게 소화도 돕고
양파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생선을 구운 요리입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과 양파의 조합은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생선구이를 좋아해서 자주 먹고 있는데 이 사실을 최근까지 잘 몰랐고 생선을 구울 때 양파와 함께 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생선과 양파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이 조합은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 놀라셨죠?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지방의 산화 때문입니다.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일반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고온에서 조리된 생선의 지방과 만나면 반대로 산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말론디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며 이 성분은 세포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에서는 MDA 수치가 5 이상일 경우 유방암, 대장암 발생률이 최대 2.7배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파를 생선구이와 함께 먹는 걸 즐겨 했는데 이게 참 후회스럽네요. 지금까지 양파와 상극인 음식 3가지, 꿀, 우유, 생선구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파를 먹을 때는 꿀 대신 식초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세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케르세틴은 양파나 블루베리, 녹차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데 특히 항염작용이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유명한 물질입니다. 식초는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 흡수를 높여 혈압 조절과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양파를 먹은 직후엔 우유 대신 물이나 녹차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양파의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세 번째, 생선구이와 양파를 같이 먹고 싶다면 바로 양파를 드시지 말고 생선구이를 다 먹고 난 후 시차를 두고 양파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양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실천법들을 지키면 양파의 놀라운 효능,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항암 효과까지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르세틴은 하루 100g의 양파를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30% 증가한다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에서 밝혔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양파를 먹을 때 생양파 대신 살짝 데치거나 구운 양파를 드세요. 자극적인 유황 성분이 줄어들어 소화가 편해집니다. 마치 날고기를 바로 먹는 대신 익혀서 먹는 것처럼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양파와 상극인 음식과 그 해결책을 확실히 배워가셨죠? 이 지침을 따라 양파를 똑똑하게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요리의 맛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식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